이게 뭐 누가 돈을 줘가지고 연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한 건데요. 여태까지 돌봄과 관련해서 학자들이나 뭐 돌봄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많은 연구들은 돌봄을 사회적인 서비스로 인식을 하고 그 사회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서비스가 전달된 내용에 관한 거나 그 전달 체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었고 특히 그 관점은 하나의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요번에 함께 연구를 하고 지금 발표한 내용은 명확하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주민의 입장에서 돌봄을 이렇게 사례 연구한 것은 그 지위 여부를 떠나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사회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시도와 실험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공유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자발적인 노력, 다양한 실험들, 경험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돌봄의 형식과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다. 현장 적응적이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화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돼 있었고, 관이 주도하는 형태부터 숭앙면처럼 주민이 주도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향후에 주민이 주도하는 이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 바람직한 케이스들을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랄까 이제 그런 점은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보다 더 다양한 케이스들을 더 깊이 연구하기가 좀 어려웠었다는 점이고 그거는 이제 향후에도 보완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지역에 훨씬 더 열악한 지역이 많잖아요. 지역에 그런 조금 더 어려운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관한 부분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시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케이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운 점이자 이 연구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자, 발제가 조금 길었는데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아니면은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느낀 소감부터 좀 말씀을 좀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박준섭 어, 관장님, 예, 느끼신 예, 소감 있으면 좀 먼저 말문을 좀 열어주세요. 예, 발제 6곳에 특화된 사업들을 보면서 이런 사업들이 발달이 통합 돌봄으로 가게 되는 주요 핵심적인 사업들을 시작했던 것들의 모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어, 이제 그걸 국가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통합 돌봄을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가기 전에 지역의 모델로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경기권에서도 지금 수원시가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누구라 돌봄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이게 음, 이제 경기도 시군구에 속에 이제 퍼져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의정부도 후반기부터 하겠다라고 신청 기관들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절실히 원래 코앞에 왔구나. 근데 왜 의정부는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나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몇몇 사람끼리 갖고 있었던 그런 차에 예, 존경하는 우리 박대선 대표님께서 저는 저를 아니고요, 초청해 저는. 주셔서 예. 예, 이런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권과 제도권 밖의 부분들이지만 제도권 밖에 이제 어, 주민자치회 혹은 음, 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음, 사회보장협의체 음, 뭐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연계하고 또 봉사활동과 조금 더 연계된 음, 사업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음, 음, 이제 국가가 조금씩 주도하는 바우처 사업을 서서히 음, 확대하게 됐죠. 근데 이 음, 통합돌봄도 바우처 사업이란 말이죠. 음, 그래서 아까 발표하면서 얘기하셨지만 이제 자원봉사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시간당 얼마를 주어야 되는 유급 자원봉사 혹은 이제 음, 유급 바우처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는 게 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어, 모델들을 제시하고 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저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장애인 쪽이긴 하지만 통합 돌봄은 누구나 돌봄이거든요. 전체를 다 음, 대상이어서 저도 이번에 의정부형 바우 누구나 돌봄 사업 기관들을 모집할 때 딴 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인 쪽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관심을 갖고 많이 준비하고 냈을 거라 이게 예상이 되고요. 음, 저는 딴 데는 잘 모르겠고 이제 저희도 한번 이 사업 안에 지역사회를 협력하자, 돕자라는 생각으로 넣습니다. 근데 이게 뭐 수지타산을 막고 떠나고 간에 지역 안에서 해야 될 역할들하면 우리가 그래도 앞장서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음. 오신 여기 전체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 많이 잘 참고가 됐고요. 뭐, 어, 제가 이렇게 뭐 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하면 다른 분들이 에, 이야기할 시간을 많이 빼앗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틀 안에서 제도권이 만들어 놓은 뭐 수급제도며 요양제도며 의료 쪽으로 제도한 건강보험제도며 이런 부분들을 벗어난 부분들로 하자라고 하지만 서서히 국가가 주도하는 바우처 쪽으로 확장되어지면서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두의 돌봄으로 흐름들이 통합 돌봄으로 가는 그런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 또 잘 발굴해서 좋은 정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원 사례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우처 중심의 통합 돌봄에 관한 접근 또는 이제 뭐 기초지자체 중심의 기구, 통합 돌봄 센터 구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달 체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약한 사회적인 서비스로서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한 측면으로는 보완하고 이렇게 체계화시키는데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음과 동시에 그렇게 국가에 의한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 삶에 있어서의 돌봄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국가적인 노력과는 별도로 주민사회, 주민의 영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돌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전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국가나 행정이 이것을 하나의 서비스 체계로 하면서 특히나 이제 기업과 결합하는 경우에 오히려 민간의 자생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우려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요 관련해 가지고 경험이 많으신 우리 김윤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가능성과 우려에 대해서. 네. 일단 저는
이번에 지역마다 사례가 음, 다양한 만큼 이렇게 유형이나 기준도 굉장히 잘 잡아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지역마다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어떤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것들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제 사회보장협의체나 이제 이런 구조 안에서 일부 이제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을 좀 밟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하지만 그게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올 초까지도 사실은 잘 이야기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서 음,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음,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사실은 현장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또 이제 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제 충분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음, 현실적으로는 지역마다 너무나 상황이 다른 거죠. 음, 그래서 어떤 곳은 지역 내에 이제 끈끈한 네트워크가 밑받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음, 그게 이제 뭐 그 사회복지 쪽이든 음, 사회적 경제 쪽이든 이런 특징들도 서로 다양하고, 음,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강원도형 커뮤니티 케어로 G케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춘천 원주를 묶어서 사회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시도를 2년 전에 좀 규모 있게 협업 사업으로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음, 그런데 사실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뭔가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하려고 하면 하긴 하겠는데 음, 중요한 건 그것을 현장으로 연결해주는 음, 수행 주체들이 사회적 경제 안에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음, 사실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준비된 자원이 있는 것도 좀 살펴야 되고 음,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이제 어떤 역량이라던가 인식이나 이제 대응에 대한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구조로 연결하기에는 음,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뭐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돌봄에 대한 이해를 뭐 음, 수요자, 공급자 이런 것을 떠나서 서로 이제 공감대를 갖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더 전문적인 기준으로 이제 키워 나가려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촘촘하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을 준비시키는 것. 음, 네,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면서 공동의 목표로 키워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뒷받침되는 것. 근데 사실은 민간에서도 그런 준비들이 이제 음, 충분하게 무르익어 주어야 음. 정책과 만났을 때 이게 그러니까, 좀, 예,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렇지 않으면 정책으로는 뭐 예산도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음, 현장에서 이게 뒷받침이 잘 안 된다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실망을 할 수가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는 정책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내려와서 요구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예, 그 사례 말씀하십시오. 케이스를 보다 보면요. 이게 이제 그 민간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 여기 그러니까 여섯 개의 샘플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간에서 여기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이 사실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과 간이 그 서로 지향과 방향이 서로 조응하면서 현실에 나타나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이미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을 하기로 하고 시작을 할 경우에 주민 조직은 그에 상응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 돌봄을 하는 음, 자원활동, 유료 자원활동을 어,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로 이렇게 맞대응이 되는 거고 예를 종로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가운데잖아요. 가장 병원이 많은 곳이고 종로가 전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커뮤니티 케어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뭐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음, 종로는 의료 사업도 없거든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제 그 고립화된 그러니까 종로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아,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반이 다른 기반이 없다 보니까 종로보건소장이 가지고 있던 평소의 철학을 현실화해내는 이런 구조가 되고 주민을 상당히 이제 앞세우는 이런 모양새가 실현이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각자의 지자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우리의 자원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종로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뭐 부천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의 표준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조건이 좋은 지역이잖아요. 무엇보다도 뭐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되고 나머지 돌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라면 실제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조차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통합 돌봄을 한다고 할 때 아까 우리 김윤정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행정이 그 일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수발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조차도 미비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제대로 이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해봅시다. 목사님 한 말씀 하셔야 되겠는데, 박정희 목사님, 좀 도움 말씀을 좀 주시고요. 또 우리 이항구 의원님이나 이렇게 돌봄 관련해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좀 거드는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천같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 대표님, 지금, 제가 먼저 조금 예, 하고 예, 넘길게요. 그러세요. 예,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 쪽이라 그랬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음, 노인 장기 요양 쪽의 분들과 긴밀한 관계들을 좀 갖고 있어서 음,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가 케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고 또 음, 지금 계속 그런 분들이 양성화되고는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어, 실질적으로 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통합돌봄에 이제 제가 이제 바우처로 좀 갈게요. 요번에 국가가 시도하는 통합돌봄의 바우처로 갈 때 음, 개인당 1년에 60시간 혹은 150만 원에 상당하는 부분들까지도 지원을 받을 때 파견이거든요. 음, 근데 아까 김민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간 사람들이 거기에 불협화음도 생기고 음, 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 음, 인품이나 또 성격이나 기타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 관리가 되지 않은 교육이 안 돼 상태로, 있어서 갈 때는 갈등 구조가 생겨지는 거는 음, 많이 봤어요. 우리 활동 예, 지원도 그렇게 교육을 해도 음, 사람 간의 사람이니까 이게 그냥 뭐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인격을 서로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 음,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더 심한 갈등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음, 그런데 그래서 교육은 너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저는 인력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유급자원봉사라는 그런 표현 쓰기보다도 아예 이제 우리 활동지원도 그렇게 됐거든요. 음, 그렇게 처음에 작은 액수로 시작하다가 이제 완전한 노동자로 음, 최저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을 다 들고 가는 구조로 변했어요. 음, 이분도 통합돌봄도 시행착오가 많이 생겨지지만 어, 특별하게 어떤 케이스로 인해서 멈춰지진 않을 거라고 음, 보아지거든요. 예측이. 음, 그렇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의견으로 주니까 저도 음, 거기에 아주 많이 공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인력이에요. 음, 사람이거든요. 음, 예, 어쨌든 제도는 만들어 놓으면 시행할 건데 음, 이때 뭐 주민자치회나 아까 얘기한 대로 보장협의체 사람들 이분들이 참 인식이 좋아서 이분들이 이걸 음, 하자라고 할 때 시간적으로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쪽에서는 많은 손일이 가야 되는데 그 음, 부분도 다 해결이 된다면 이게 하다가 그런 장단점들이 생겨지면서 아마 보완을 할 겁니다. 저희도
누누이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시 지자체나 음,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보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제도권의 시행령을 좀 어느 정도 글을 담아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정말 음, 안 하다가 음, 막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서야 음, 움직이는 이런 수동적인 면들이 시사회 행정 쪽에는 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러면 계속 그런 거 병행하면서 이건 주도하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센터가 주도하게 되잖아요. 파견도 음, 하고 음, 관리도 하게 되고 그런 데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자체와 의논하면서 음. 방법을 찾아내고 시행의 문제점들을 보완해내면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가는 게 그게 어떤 능력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됩니다. 예,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을 받은 기관이 해야 될 일들, 특히 인적 관리에 관한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특히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목사님. 여기 뭐 잔뜩 써놓으셨는데 직접 말씀으로 아, 예. 해주십시오. 네. 아, 예, 예. 아, 예. 공사 다망하시잖아요, 지금. 망했습니다. 음, 음, 우선은 뭐 써놓은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 공동체 돌봄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 통합 돌봄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음, 문제가 있다고 음, 보니까, 예, 음. 예. 그래서 공동체 돌봄과 관련해서 주민자치, 잠시만요. 예. 주민자치에 사업을 위탁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이건 소위 지금처럼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활동지원사를 보내는 사업을 위탁하라는 건 아니고요. 음, 통합돌봄 전체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안에 음, 그런 형태의 그 위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음, 위탁 안에는 그 소위 유급화를 고민할 때도 음, 실제로 그 온전히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유급화가 일부 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아마 주민주도의 통합 돌봄, 뭐 공동체 돌봄 이렇게 보면 음, 오히려 참여소득 정도 수준에 연계를 해서 음, 지금 음, 현재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의 음, 절반 정도 수준에서 음, 실제 다른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을 돌봐가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세팅. 그래서 음.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다. 아, 왜냐하면 제가 방문요양기관도 운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음, 직업화될 수 음, 있는 분야도 있지만 음, 직업화 때문에 오는 그 공동체적인 결여성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음,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전제는 주민 스스로라고 하는 음,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통해서 주민자치도 조금 더 활성화되기도 하면서 주민자치 자체가 자주자립 자치라고 하는 데까지 온전히 만들어져야만 가능한데 음, 그렇게 하는 주민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좀 고민이 스럽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음. 뭐 제가 몇 년 전에 이 논의를 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관계자 말고 전국 그 음. 협의체 임원 몇 분하고 좀 논의하기도 했었는데, 아, 되게 위상이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도 하고 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음, 음,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음, 현상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음, 복지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음, 현상이지 음, 실제로 건전한 조직 형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음, 제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건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음, 그것 자체가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음, 방식, 전체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건전하지 않다. 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좀 지역보장협의체는 음, 주민자치와 결합하는 방식에 음, 대한 고민들이 우리 음, 사회에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화하고는 별도의 실제 그 공동체 돌봄의 각 영역에 필요한 어, 사업단들이 좀 음, 주민 주도의 사회연대 경제, 음, 대표적으로 뭐 사회적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일반 협동조합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의 기업체들이 필요하다 이제. 음, 안 그러면 통합돌봄처럼 굉장히 대부분의 것들이 시장 경제화돼 음, 버리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연동되지 않으면 하는 어려움들, 우려점들이 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 2026년에 정부가 실행하겠다 그랬는데
실행을 하고 실제로 고민의 지점은 또 하나 이겁니다. 실행을 하면서 수정할 건지 상당 음, 부분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실행하도록 할 건지. 왜냐하면 음, 이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준비가 전혀 안 됐거든요. 음, 음. 그리고 그 전에도 준비가 굉장히 미비한 미비했습니다. 상태에서. 예. 아까 우리 김정은 선생님도 뭐 춘천에서 경험하셨겠지만 원래 춘천이 주민자치와 보건소 복지를 연동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음,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음, 선거에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음,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다 뒤집어진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뭐였을까라고 하는 고민 안에서는 어쩌면 송학면이 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음, 물론 나중에 좀 변화되긴 했지만 변경되긴 했지만 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민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실제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여러 기관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많이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소망리언은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발달장애 보호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음, 발달장애와 관련한 협동조합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들이 또 그리고 거기 농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기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회적 경제, 연대경제 조직을 만드는 것, 사회연대경제 음, 조직을 만드는 것에도 주민 음, 스스로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디자인돼서 사업들이 좀 누군가 사업 주체로 참여할 때 가능하면 뭐 누구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음. 가능하면 조금 더 주민 공동체에 가까운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그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의 이런 그 움직임 과 함께 주민 차원에서 실제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동시에 이렇게 어, 고민이 되고 준비가 돼야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어, 하시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우리가 해 가야 된다 이제 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우리 이정수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도 되고요. 의견을 말씀을 하셔도 되고, 예, 예, 이정수 선생님 말씀하시고, 예, 진재근 우리 선생님 그다음에 말씀하시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냥 질문은 아니고요. 예, 일단은 이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법에 관해서 일단 너무 모른다, 음, 주변에. 저희는 지금 공론포럼을 통해서 학습도 하고 이 법도 법에 관해서 다른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음,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거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음, 이 그 법을 봤을 때는 보면은 아예 법 안에 그 지역 주민이 생태계를 만든다, 뭐 이런 형태의 말들이 있어요. 음, 근데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 음, 이웃을, 우리 마을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고민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근데 이미 준비되어진 아까 말씀 사례로 예시도 들어주신 뭐 협동조합이나 그리고 음, 의료사업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먼저 또 하고 있었고 지역사회 음, 안에서 하지만 공동체가 이렇게 지역사회의 그러니까 서로 돌봄을 만약에 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느냐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내년서부터 실행이란 말이죠. 음, 그럼 주민의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수혜자 아닌 우리가 돌봄의 주체로서 만약에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되게 고민이 클 것 같고 아까 춘천에서 김윤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과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돌봄에 있어서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박춘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필드에 직접 나가면 어설픈 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가면
무슨 문제는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근데 그 법안을 보면은 이 지역 안에서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무슨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예, 실질적으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그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사회의 보장협의체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격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그렇게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그럼 우리는 마을에서는 주민은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말씀을 막 들으면서 굉장히,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 아까 사례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행정의 견인도 있고, 예, 여기에서 선진적으로 먼저 알고 있는 누군가를 음, 통해서 미리 조성되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는 분들이 더 이제 확장되고 해서 뭔가가 성공적으로 뭔가 만들어졌지 않았나? 그러면 잘 모르고 전문적이지 못한 우리 마을에, 그러니까 공동체에, 하지만 돌봄을 함께하고 이웃을 돌보고 싶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양한 차원의 우리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예, 진재근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방금 이정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금 돌봄통합지원법으로 처음 생긴 게 아니죠. 음, 2018년부터 커뮤니티 케어라 그래서 시범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 음, 바로 안 되니까 또 한 번 연장을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돌봄통합지원법이 만들어졌어요. 음, 그래서 돌봄통합지원법이 명년에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들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음, 행정기관마저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늘 저희들이 전달 체계가 관주도형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돌봄통합지원법은 지금 사례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무 좋은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서 봤던 것처럼 각 지역마다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의료 사업을 한다. 음, 그러면 온 주민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닥터가 있어야 되고 음, 이런 것들이 모두 어, 조합이 맞아야만이 가능한 거지. 우리 의료 사업 합시다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음,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맞는 이 어떤 커뮤니티 케어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례들을 소개했으니까 그에 맞는 걸 우리도 보고 배워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관에서도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시행령도 아직 안 나오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음, 그렇다면은 이 정부 행정기관 쪽도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음, 그런데 실제는 필요한 거죠. 왜 돌봄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돌봄 살인 얘기도 나오느냐라는 거죠. 음,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금 저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지역마다 맞는 그런 그 특성에 맞는 그걸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현실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다른 분들도 좀 말씀을 좀 하시죠, 뭐. 예, 우리 함수연 선생님, 지난번에 한참 한탄의 말씀을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예, 임신화 선생님, 예, 조금 더 화성 상황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예, 다른 분들도, 윤양진 선생님도, 예,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예, 김현성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예, 그리고, 예, 권수영 선생님, 예, 또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통합돌봄지원법을 계기로 해서, 참 우리가 돌봄 사회를 예, 누가 손 드셨나요? 통합돌봄지원법을 이 제정됨으로써 돌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이제 촉발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 대체로 이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어, 다양한 곳에서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또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법적인 논의가 있죠. 법적으로. 보니까 법적으로 지금 돌봄 통합 지원법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돌봄 관련해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지원법이 현실화되도록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돌봄과 미래라고 하는 조직이 그 핵심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빈약하지만 이거라도 어쨌든 걸어놓고 시작을 하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지금 열심히 민주당 있는 뭐 그 관련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일련의 그룹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한 측면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현재의 법보다는 오히려 돌봄과 관련된 기본법 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점진적으로 지금 돌봄 통합 지원법을 일단 시행을 하고 점진적으로 개정해 가자라고 하는 점진적인 측면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제도를 통해서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 발짝 더 내딛자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 있어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런 그 법 제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좀 되돌아보자. 그리고 특히 이 돌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계기로 삼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시민사회나 이제 의료 관련된 단체 활동을 해왔던 곳에서 주로 주장을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사협이라든가 의료 관련된 단체들에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에서 이런 그 법과 제도를 통해서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중요한 그 계기 전기가 될 거라고 하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국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민이 만들어지고 이제 주민이 겨우 이제 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국가가 뭐든지 주도를 하고
국가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역으로 하게 되잖아요. 이 통합 돌봄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여러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게만 일방적으로 맡겨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국가가 갖고 있는 경직성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에,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상황에서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자기 책무를 사업화시키거나 기업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근데 국가는 어쨌든 다수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형성해 갈 것이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지금 상황에 대응해 갈 것이냐, 또 우리 스스로 역량을 형성함과 동시에 또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또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경쟁하면서 협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해보자. 조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해 온 음, 노력들도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돌봄의 문제, 법과 제도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 또는 법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돌봄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김경욱 선생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좀 정리하는 말씀을 하시고, 예, 네,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를 네. 나누고 어, 정리합시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겨서 바느질을 못한다라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정부가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고 해서 그 잠깐, 의료 중심의 그 뭐죠? 전달 체계, 그 다음에 서비스 체계를 특화해서 법을 만든 부분이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가 사례를 다 조사를 하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종로구를 직접 가서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방문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보건소로 이제 평생을 일을 하시고, 보건소장을 하고 나오신 분이 만들어 놓은 사업, 뭐 이렇게 전형적인 케이스를 보면 중요한 것은 서로 돌봄,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가 충분히 살아 있는 곳에서 거기에 의료 돌봄이라는 것이 추가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료는 굉장히 상업적인 상업적인 유혹, 그 다음에 어쨌든 고수익의 유혹, 이게 굉장히 강한 것이 의료인데. 그러니까 의료를 중심으로 빠르게 해놓은 다음에 주민들어 그것을 그 바닥을 살리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의료 그 돌봄 체계가 사람들이 지금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을 하고 그것이 재정을 부담을 줘서 다 집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은,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의 그 어떤 자생적인 힘을 만든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방문 의료, 그다음 방문 간호라는 것이 얹혀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네.
글쎄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별로 경험이 없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결국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특히 의료 현장에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 민혁기 선생님 손 드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눈이 아파갖고 그냥 듣고만 있다가, 그래도 꼭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싶어서, 음, 어, 이제, 아무튼 짧은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다니시면서 조사하시느라 김경수 이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줄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례들을 보시면서, 저는 사실 아까도 이제 문제 제기하시긴 하셨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어딘가에서 이 좀 만들자라고 권하거나 역할을 부여하거나 이런 형태 말고요. 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자유롭게 결집이 되고 또 모이면서 다양한 돌봄으로부터 시작했던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사례들 중에 잠깐만 시작이 제가 다른, 네? 어떤가요? 시작이 좀 다른 사례가 혹시 있을지. 시작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말. 아까 뭐 보건소에서 이렇게 아무튼 그, 보건소에서 주도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특별한 문제 때문에 이제 조직이 된 것도 있긴 있는데, 어, 주민이 자발적으로 예, 하여튼 주민이 자발, 송악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어, 스스로 결정해서 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많은 사례를 다 보기는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상으로 일단은 다양한 사례들을 스캔한 다음에 이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그 인터뷰, 그 다음에 방문이 가능한 곳은 방문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줌으로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내가 취합한 자료의 그 사실성, 진실성을 규명을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뭐 아주 다양한 거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겉으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뭐 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진 같은 경우에, 예. 주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발적 사회적 경제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경제 클러스터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은 그 서비스 이용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이번에 이제 실제로 방문을 하고 가보고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송악이 거의 유의한 거고, 이게 주민의 자발성이 그러니까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높은 것은 송악이고, 종로 같은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보건소장이 오랜 이제 보건소 평생을 하고 정년 퇴임을 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종로 보건소장으로 다시 이렇게 재취직을 하신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공의 힘을 이용해서 주민의 자조력을 키운다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 케이스라서 시작 자체가 주민 스스로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부천이 이제 원주, 부천, 춘천 이쪽과 함께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맥하잖아요. 협동조합이 시작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의 협동조합들의 활동,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이제 일종에 보면 선한 리더들의 오랫동안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 거기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건강 리더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런 사회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의 경험과 이게 주민들을 주체화시키는 과정들이 존재를 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부분, 송악처럼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결의하고 만들어지는 케이스를 사실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국에 이제 똑같이 이 법이 내년부터 실행이 되는 거고, 모든 공동체에, 부천 의료사학같이 그런 선한 리더들이 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종로보건소 소장님 같은, 그런, 어쨌든 굉장히 비저너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굉장히 깊은 철학적 비전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 보건소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박용수 이사장님처럼 주민들의 그 경제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그 대단한 조직가를 가진 것도 아닌 이런 이제 상황이 현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사례들을 쭉 보면서 인천 사례를 동시에 좀 보고 있다가, 음, 인천에 최근에 그 통합돌봄 관련된 공모를 했었더라고요. 인천 음,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게 지금 이제 그 내년도 거를 대비하는 건지 또 이 실험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미추홀구를 대표해서 들어간 곳이 실업극복 인천본부 실버센터라고 있어요. 음, 여기는 시민단체입니다. 예,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대부분 하고 음, 계세요. 그리고 이제 존경받는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시긴 하지만, 음,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분들이 계속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종류의 공모 사업을 받아서 음,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음, 이런 형태가 과연 맞을까? 새로운 주민들, 이게 또 다른 주민들은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지금 사회서비스원 아까 진재근 선생님도 이게 전달되는 통로 자체가 채널 자체가 관주도여서 이게 안 된다, 확장이 안 된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이게 사회서비스원의 공지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걸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공모가 떠 있다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라고 전달받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사실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정보 기회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약간 좀 농담처럼 들었던 얘기긴 하지만 그 부평에도 사업이 있거든요. 그 음, 의료복지 사회적동조합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주민자치의 간사님이세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뭐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긴 했는데 이 최근에 건물을 옮기고 막 하시면서 빚이 뭐 10억이 넘고 막 어쩌고 이런 얘기를 오, 하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결국은 의료 사업이고 이제 훌륭한 역할들을 하고는 있으나 이제 재가 요양 서비스를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는 있는데, 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거는 의료 사업이 하나의 병원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를 돌본다, 이런 개념으로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료 사업한테 또 지나치게 독점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과연 맞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실험적인 모델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겠지만 또 음, 이게 점점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한편 또 느껴지면서 이게 공론장이 좀 시급하게 좀 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음, 음. 참, 고민할 게 참 많네요. 고민할 게 참 많고. 예, 이미경 선생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2007년도에 그 지역에서 음, 지역 아동센터를 각자 주민들이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해보자, 아이들을 좀 돌봄을 해보자,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가 한 7년 동안 운영을 했던 케이스가 음, 있어요. 음,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각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잘하고,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2년 동안 무료로 아이들을 기르고, 그다음에 법 제도화가 돼서 음, 그걸 이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욕구를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였고, 정말 돌봄 사업을 우리 지역 주민이 하자, 이렇게 해서 각 단체장님들과 주민자치회에서 뭉쳐서 똘똘 뭉쳐서 각자의 역할을 해서 2년 동안 잘 리더해서 성공을 했던 케이스가 생각이 났고요. 음, 지금은 통합 돌봄이어서 음, 지금은 이제 어르신에 대한 돌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처럼 각 지역에서 주민자치 위원과 각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일단 만들어서 케이스를
세분화한 다음에 성공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돌봄에 대한 그 니즈라든지 욕구를 먼저 그 모델을 찾아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먼저 시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행정과 함께 결합해서 그 행정의 힘을 받고 자리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통합돌봄에 관해서도 네, 제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 차이가 있고 또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에는 어, 조건과 역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 문제의식조차 지금 이제 굉장히 약한 상태인 것이 현실이고 향후에 우리 지역, 우리 지자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어, 제대로 잘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지역에 우리가 이 돌봄과 관련해서 자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원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 국가나 행정 또 시민사회 기존에 의료 관련된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 또 일반 주민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깊이 이해하고 논의하는 논의 공간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앞선 사례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례를 우리 스스로 형성해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박정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활동이 돌봄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 참여 소득이라든가 이렇게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랄까 이런 것을 또 어떻게 구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동시에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 민혁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게 이것도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함께 이렇게 굉장히 사업화되는 측으로 갈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견제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갈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확한 것은 어쨌든 이런 계기에 에, 돌봄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또 우리 스스로 돌봄을 제대로 구축해내기 위해서도 주민이 이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끔 하고 또 이렇게 그 돌봄과 관련된 논의를 활발하게 촉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같이 경주해 나가도록 하고요.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남은 일정은 어, 뭐죠? 이제 그 6월 21일 날 대면 워크숍을 지금 한 차례 이제 그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6월 21일 날 그 서울시청 지하 그 직원식당 새콤방이라고 작년에 여름 때 학예 워크숍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 공간이고 요거는 이제 특정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길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저기 5시까지 했는데 뭐 비슷하긴 하지만 1시부터 6시까지로 일단 집중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끝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2차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뭐한 8시쯤 집에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비는 제가 3만 원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단톡방에 다시 안내드리고, 예, 저희가 개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무엇을 할 건지는 같이 21일 날 논의를 통해서 좀 원칙이나 방향도 좀 정해보고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날 예. 뵙겠습니다. 여기 뭐 네.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도 계세요. 저 예. 회장님도 끝까지 들으셨는데, 화정 이광재 회장님, 예, 이광기 회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어이구, 웰 에이징 문화마을이시네. 글쎄 말이에요. 이광기 회장님, 최세원 회장님도 한 말씀 하시고, 글쎄 다들 한 말이에요. 말씀 예, 하시고. 한 말씀씩 하십시오, 빨리. 어, 아니, 오늘 화면이 예, 못 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김경수 목사님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음, 저희 6월 21일 날 저희 마을 플리마켓. 음, 아, 어떡해. 그래서요, 음. 뒤풀이에 꼭 가겠습니다. 황세영 간사 추한진 부회장님 모시고 뒤풀이에 꼭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네, 저녁 먹고 2차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오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음, 우리들의 생각을 좀 넓히고 실천력을 높이는 또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통합 돌봄 관련해 가지고 특별 강좌로 했던 것은 오늘로 마치고요. 향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와 다음 6월 21일 날 공론장을 통해서 서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마치겠습니다. 전에 네 번의 강의 쭉 들으신 소감을 단톡방에 이제 여기 뭐 써놓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사이에라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